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마지막 책 5권 체육사부터 해서 네, 철학, 그 다음에 이제 측정평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체육사가 6점, 철학이 3점에서 9점 나온 거죠. 사철학이. 그래서 보통은 한 6점 정도, 근데 최근에는 조금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래서 체육사 철학이 한 6점에서 많이 나와도 8점 잘 안 넘는데, 작년엔 9점 나왔고, 서양 체육사가 5점. 이렇게 올림픽에서 다 거의 몰아가지고 나왔죠. 뭐 이거 암기 과목이니까, 우리가 암기할 것들 짧게 우리가 암기하시면 문제 없겠습니다. 자, 6페이지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역학 마무리가 한 2시간 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요거 하고 나서 역학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페이지 보시면, 이제 원시 시대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원시 시대 하고, 이제 고대,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원시 시대는 뭐 우리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없고요.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원시 시대, 뭐 선사 시대, 뭐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선사 시대, 원시 시대하고 그 역사 시대, 그러니까 고대부터 이제 역사 시대가 되는 거죠. 그걸 나누는 기준이 이제 문자를 사용했느냐. 그래서 고대부터가 역사 시대의 그 시작이다. 문자를 사용한 게 이제 고대부터고, 그 이전을 이제 뭐 원시 시대 또는 뭐 선사 시대,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고대부터 이제 역사 시대. 근데 요게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말씀드리는 것만. 그래서 원시가 먼저 나오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이건 서양 체육사니까, 그 뭐 중세냐, 뭐 근대냐, 현대냐 나누는 기준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하고, 이거 지금 먼저 이거 한 다음에 한국 체육사 할 거니까요.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을 BC 한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이제 고대로 보는데, 그런 건 뭐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로마 멸망까지 476년에 이제 로마가 멸망했거든요. 뭐 동로마도 있는데 서로마 멸망을 이제 고대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BC 한 3000년부터 AD 한 476년까지, 그때까지를 이제 고대로 본다. 그 이전은 이제 문자가 없었던 원시 시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먼저 이제 원시 시대가 나오는데, 양가로 1번 보면은 생활,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뭐 1, 2번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뭐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이거 기원전 뭐 8000년 전부터 뭐 각 지역에 이렇게 사람들이 살았다. 뭐 이런 얘기고요. 이번에 뭐 사냥도 체육이고 낚시도 체육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되어 있는 것 뿐이니까요. 이런 거 뭐 기억할 내용이 아닙니다. 양가로 2번도 의미 없고. 양가로 3번에서 이제 보시면 그 뭐 동그라미 2번에 뭐 역사 시대로 이어져 왔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부터 이제 역사 시대다. 그 이전은 이제 선사 시대 또는 뭐 원시 시대, 선사 시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문자가 있냐 없냐로 이렇게 원시와 역사로 나누는 거다. 고대부터 역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문자가 없다는 얘기는 이제 기록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 원시 시대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아테네, 그리스, 그래서 이제 스파르타, 아테네, 로마까지 이렇게 이제 보면은 그게 고대다. 그래서 고대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집중하시면 되겠고, 원시 시대는 뭐 별로 볼 내용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문명 예전에 이제 이 보면 동방의 신체 문화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고대 문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양가로 2번에 이집트, 나일강 유형의 뭐 이제 강 주변으로 이제 문명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뭐 나일강 유형의 뭐 이집트 문화, 그 다음에 뭐 인더스강 유역의 뭐 인도 문화도 있었고, 황하강 유역의 중국 문화도 있었고, 뭐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뭐 메소포타미아 양가로 1번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뭐 기원전 3000년 경부터 수메르의 도시국가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수메르인들은 뭐 전사 육성을 위해서 사냥 비롯한 신체 훈련을 실시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뭐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전투적 스포츠에 이제 우수했는데, 우수했고, 뭐 이집트인들은 뭐 놀이,
뭐 스포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우수했는데, 그 뭐 비교해 보면은 이제 이집트인들이 더 스포츠에 더 적극적이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우리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시험에 나올 내용이 아닙니다. 양가로 2번도 보면은 이집트가 나와 있죠. 이집트인들이 좀 적극적이었던 얘기죠. 그 아주 체육을 생활화했다. 그래서 그 양가로 2번에 그 7페이지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뭐 군인들은 레슬링, 공술, 창술, 봉술 뭐 이런 거 했고, 인간과 항소가 연출하는 투우도 일종의 대중 스포츠로. 그래서 뭐 수영에도 뭐 여기 책에 있는 거 뭐 이것도 안 할 거니까 우리는 뭐 이제 이집트인들이 수영도 관심이 수영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영 영법 중에서 자유형 영법 뭐 배영도 마찬가지지만 오버핸드 스트로크 팔 동작 있죠. 그게 뭐 요 시대 때 나왔다 이집트에서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하여튼 이집트가 메소포타미아보다는 운동을 좀 많이 했구나. 근데 시험에 나온 내용이 아니다. 뭐 그런 거죠. 양가로 3번에 이제 중국 문명도 있었겠죠. 고대. 그 중국 문명에서는 1, 2, 3번은 언급할 게 없고요. 그 4번을 보시면 동그라미 4번 서양학자들이 폴로로 번역하고 있는 격구. 그래서 폴로, 격구 이렇게 그냥 보시는데 이것도 나오기 어렵다 이런 거죠. 여기서 나오긴 어렵다는 거죠. 격구가 중요하긴 한데. 그리고 이제 5번. 5번에 보면은 쿵푸라는 게 있죠. 쿵푸라는 의료체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원전 2600년부터 일련의 의료체조 형태로 발달되었다. 여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뭐 연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의료체조 형태로 쿵푸라는 의료체조가 있었다는 거. 그 나머지 내용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기억하실 건 쿵푸가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인도에서는 요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도는 동그라미 1번 신체 문화로 요가, 뭐 폴로는 이제 귀족들이 많이 한 건데 이건 됐고요. 요가가 있었다는 거. 심신단련법으로 인도에서 고대부터 뭐 이렇게 하면은 요가 이렇게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테네 스파르타부터 이제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에서 나오긴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출제 범위가 아니다. 그 동그라미 3번에 요가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렇게 하면서 인도 이러면 요가. 뭐 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이런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서 인도 시작할 때 뭐 중국에서 뭐 쿵푸가 있고 인도에 요가가 있었다. 이 정도. 폴로는 좀 약하지만 동그라미 4번에 폴로 보면은 귀족들은 폴로를 많이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죠. 계속. 그래서 뭐 영국인들에게 이렇게 전달되고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시험 범위가 아니다. 그리스부터 고대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범위고요. 그 이전의 내용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에서 보면은 10페이지부터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10페이지 이 고대 사회의 뭐 체육과 스포츠 문화 여기서부터 시험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걸 또 안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언급하는 것 뿐입니다.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죠. 이게 그 8페이지 보면은 그 스포츠의 기원과 진화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출제 범위에서는 벗어난다는 거죠. 벗어나는데 그냥 툭 내면 우리는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보시면 8페이지에 스포츠 문화의 진화 모델 여기에서 서비스라는 학자가 나오죠. 서비스가 5단계 진화 모델 이렇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이 문화 진화 모델이란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맞춰서 봤을 때 스포츠도 이렇게 그러니까 뭐 서비스가 스포츠 진화 모델을 만든 건 아니고요. 그냥 문화 진화 모델인데 스포츠도 이렇게 발달되었다. 그래서 서비스의 모델을 사용한 스포츠 진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뭐 그 스포츠 진화 모델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럼 이거 외울 거냐 이 단계를? 요거는 혹시 그 출제위원이 출제 범위를 몰라가지고 툭 던지면은 우리는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단계 5단계는 우리가 외우고 계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밴드 스포츠가 있고요. 1단계, 2단계 밴드 스포츠가 있고 3단계는 이제 치프담 스포츠, 4단계 미개과 스포츠, 5단계 고대 문명 스포츠 이렇게 간단하게 외우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출제 범위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이제 뭐 이건 서비스라는 학자가 나와 있는 거고 자 동그라미 1번 1단계 밴드 스포츠는 뭐냐 거기서 기억 보면은 1단계 밴드 그래서 군사 밴드 이제 군사회 그러니까 밴드
뭐 밴드부, 그죠? 음악 밴드 같은 밴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20명 전후의 소규모 인구 집단이 채집, 수렵, 사냥 등으로 체계를 유지하는 공동체 사회. 그래서 그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 1단계 밴드 스포츠의 예가 니은에 나와 있는데, 이게 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이게.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쭉 하다가 3단계 치프담이라는 용어가 있죠. 그러면 치프담을 요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그냥 툭 치프담을 일정으로 던져버리면 우리가 그냥 맞추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확 버리지 마셔라. 근데 꼼꼼하게 외울 필요는 없겠다. 동그라미 1, 2번에서 외울 건 없다는 거죠. 2번도 뭐 2단계 밴드라는 거죠. 2단계는 이제 기억 보면은 2단계 밴드, 요건 이제 부족인데 1단계보다, 1단계는 2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20명 정도. 근데 여기서 이제 군 공동체가 모인 부족 사이다. 그래서 미개 농경이 시작된 거다. 그래서 1단계하고 비교하면은 스포츠도 조금 더 집단적이고 조직적이고 이렇게. 그래서 그 얘가 뭐 니은에 나와 있습니다. 니은에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거 기억할 내용이 아니다. 그 3단계가 5단계까지니까 3단계가 중간이죠. 치프담 스포츠. 치프담이라는 건 이제 군장제 사회를 치프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치프담 스포츠. 치프담 스포츠. 그래서 여기서는 기억에 치프담은 정주적인 사회체계다. 군장제 사회다. 그래서 1, 2단계 밴드보다 인구수가 이제 많고, 뭐 1단계 20명이라고 그랬고, 아까 그 2단계에서는 군단이라고 그랬고, 요거서는 이제 인구수가 더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농경은 2단계에서 시작됐다 그랬고, 여기는 이제, 그냥 쭉 보시면 군장제 사회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냥 가로 뚫어 놓으면 치프담 이렇게만 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버리시고 치프담 용어 하나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겠나? 요거 짧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체육사하고 철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회학보다 더 암기 과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4번에 이제 미개국가 스포츠. 여기에서는 뭐 기억 보면은, 요거는 이제 성층화 현상, 계층화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사회 계급이 출현했다. 그래서 얘가 뭐 그 니은에 나와 있는데, 이건 뭐 눈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보고 넘어가는 거죠. 기억하실 필요는 없겠다.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 보면은 마지막에 5단계 고대 문명 스포츠. 여기는 기억, 최초의 도시국가가 출현했던 단계. 그리고 그 디귿, 간증과 직업 스포츠맨까지 등장하는 한층 조직화된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5단계 가지고 문제를 잘 만들 수는 있는데 출제 범위가 아니니까 제가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치프담 하나 요구하면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거죠. 이게 서비스 모델을 이용한 서비스가 제시한 이제 문화 진화 모델. 요거를 이용해서 제시한 스포츠 진화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9페이지도 출제 범위가 아닙니다. 아닌데, 혹시 모르니까 이 서비스과랑 그 9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4번에 아델만 께 있죠. 그래서 이 두 개 정도는 그래도 완전히 제끼시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아델만 그 9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4번에 우리 시험에 맨날 나오는 것은 이제 구투만 거죠. 구투만의 근대 스포츠의 특징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요거는 뭐냐면 그 양가로 4번 보시면 근대 이전 스포츠와 근대 스포츠를 비교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양가로 4번 9페이지에 근대 이전 스포츠와 근대 스포츠의 유형은 이렇게 6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 6가지 측면에서 이 사람이 연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6가지를 우리가 요소를 외우시면 됩니다. 조직화, 규칙. 근데 요거 뭐 표로 그 10페이지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표로 그냥 바로 하셔도 뭐 상관없고. 그래서 그 6가지 측면에서 근대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좀 미진했는데 근대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잘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6가지를 우리가 외우시면 된다. 이 사람은 그냥 뭐 7개까지를 했으면 7가지인데 이 사람은 6가지를 했기 때문에 6가지를 기억하는 게 우리가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출제 범위는 아니다. 그 조직화. 조직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대 이전에는. 근데 근대 스포츠, 근대 이후부터는 조직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이 제대로 된 규칙이 없었다. 성문화된 규칙이 없었다는 거. 근대 이전에는. 근대 이후는 규칙이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고. 경쟁도 이제 뭐 그 박스나 뭐 그 19페이지 글자 이렇게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6개를 외우고 있느냐. 이게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경쟁이 근대 이전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표로 보시면 10페이지에 지방 수준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전국적인 경쟁이 아니었다. 경쟁이 좀 약했다는 얘기죠. 근데 스포츠는 경쟁이 심했다는 얘기고 역할 차이, 역할 차이. 그래서 보시면 전문화가 나오죠. 전문화. 근데 뭐 사회학에서 우리가 전문화를 충분히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근대 이전은 역할이 뚜렷하지가 않았다. 근데 근대 스포츠는 역할이 뚜렷하다. 전문화됐다. 이런 얘기고 공공정보도 마찬가지죠. 근대 이전하고 근대 이후 비교했을 때 근대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막 보도도 하고 공공정보가 근대 이전 스포츠는 그렇지 않았다. 이런 얘기고 통계화 기록도 근대 이전 스포츠는 없었고 근대 스포츠부터 있었다. 이런 얘기니까 아델만 그리고 앞에 있었던 서비스
그렇게 해서 가볍게 보시고 시험 범위는 이제 그 다음 10페이지 이 고대사회의 체육과 스포츠 문화 이쪽부터 보겠습니다. 자, 1. 그리스 체육과 스포츠 문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양가로 1번 호모 시대 뭐 이렇게 나오죠. 예, 호모 시대. 호모는 이제 사람 이름이죠. 사람 이름. 사람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이제 BC 1세기가 있죠. 예, 1세기가 있고 그 다음에 AD 1세 0년은 없죠. 예, 0년은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나눈다면은 한 8세기? 예, 한 8세기 정도? 8세기. 예. 여기서부터 이제 딱 구분하기가 애매합니다. 이게 예, 애매하지만 우리가 대략적으로만 알면 되니까 뭐 이런 걸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스파르타하고 아테네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이전에도 그리스 문명은 있었겠죠. 그래서 그 이전에 보면은 이제 뭐 호모 시대, 뭐 호메로스라고도 하고 호모라고도 하고 그래서 호모 시대가 있었고 요게 한 연도로 얘기하면 이제 한 300년 정도인데. BC? 이거 어차피 BC니까 1100년부터 한 800년 정도까지 이게 이제 호모 시대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미케네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케네 시대 요거는 이제 BC 한 1600년부터 1100년 정도까지. 근데 연도 미케네 뭐 이런 거 시험에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호모에서 이제 우리가 서사시 2개 주인공 이름, 이 정도 우리가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혜의 인간, 뭐 행동의 인간, 이 정도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호모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외울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아테네하고 스파르타는 이제 기원전 8세기부터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다. 이렇게. 자, 그러면, 먼저 호모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10페이지, 동그라미 1번 보면은, 그리스, 그 기억 보면은, 그리스, 10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의 기억. 그리스 유럽에서 최초로 고도의 문명사회를 이룩한 고대 국가 중 하나였다, 그리스는. 호모 시대에서 뭐, 나와 있네요. 그죠? 1100에서 뭐 한 800년. 연도 열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암흑시대다. 암흑시대라는 건 이제 자료가, 명확한 자료, 뚜렷한 뭐 많은 자료가 없다. 그래서 암흑시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일리아드하고 오디세이 말고는 자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암흑시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자료가 없으니까 파악할 수 없었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각종 신체 문화는 근데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호모시대는 이제 암흑시대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 암흑시대, 호모시대 전에도, 미케네라는 큰 국가가 있었다. 그래서 미케네, 호모,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도시국가로 넘어가는 아테네, 스파르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쭉 가다가 이제 로마까지 해서 이제 고대로 보는 겁니다. 로마 멸망 다음부터 이제 중세로 넘어가는 거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역학하다가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조금, 그렇죠. 이게 동그라미 2번 보면 이제 호모, 사람 이름이라고 했죠. 일리아드, 오디세이, 책 이름이 나와 있죠. 요거 외우셔야 된다. 일리아드, 오디세이. 요걸 통해서, 요건 이제 암흑시대지만 요 책이 남아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많은 내용들이 좀 있을 거잖아요. 이제 장림 시인인데, 이 사람 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나중에 이제 후대에 글 쓰는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도 줬고, 하여튼 어쨌든 이 안에 이제 스포츠 경기대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 일리아드하고 오디세이를 보게 되면은, 이때도 스포츠가 많이 이제 성행했구나.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체육사에 이렇게, 호모시대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호모시대의 체육, 여기 보시면, 호모의 작품, 일리아드, 오디세이 요거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탁월성이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탁월성은 어디에서 나오든 간에 탁월성 자체가 답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뭐 여기서는 뭐 탁월성을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지만, 뭐 체육사라든가 철학 이렇게 보다가 탁월성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우리가 잘 보시고, 이렇게 탁월성, 직접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면 요구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요 이제 일리아드 오디세이 여기 보면은 이제 그리스 체육이 조금 묘사가 잘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럽 문학 최고의 또 최대의 서사시가 일리아드하고 오디세이다.
호모가 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기억에 A 보면은, 예, 아킬레스가 있죠. 아킬레스 해놓고 이제 행동의 인간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B에서 오디세이. 이게 이제, 제 책은 이제 몇 가지 책이 섞여 있는데, 체육사 신론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체육사 신론에는 오디세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도 상관없는데, 예, B 보면 오디세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오디세우스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예. 오디세우스. 그 주인공 이름이죠. 그래서 아킬레스하고 오디세우스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근데 체육사 신론으로 100% 커버가 되냐?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틀리라고 내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디세우스 이렇게. 근데 그 이상을 보시는 분들은 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 최근에 이제 출제위원으로 많이 들어가신 분이 책을 하나 만들긴 했는데 신론을 약간 번역 이렇게 조금 요약해가지고 옮겨놓은 것 뿐이지 오타도 너무 많고 그래서 보실 필요 없겠고 체육사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옥강 교수님이 낸 출제위원으로 많이 들어가시는데 더 좋은 책들이 있긴 한데 그런 데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책을 보시는 분들은 없고 그래서 신론에서 거의 끝나는 거죠. 신론에 오디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겠다. 오디세우스. 그래서 일리아드 오디세이는 책 이름이고요. 아킬레스 오디세우스는 주인공 이름이다. 이렇게 일리아드의 주인공은 아킬레스, 오디세이의 주인공은 오디세우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페이지 니은 보시면 호모 시대에는 뭐 이렇게 추정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두 번째 줄에 체육의 목표는 행동의 인간, 실천적 인간의 육성이었던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뭐 의미 없습니다. 그게 동그라미 3번 호모 시대의 스포츠 장래 경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기억 보면은 호모 시대에 스포츠라는 용어는 없었죠. 없었고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 나타나는 운동 경기 종목은 이 뭐 종목 외울 필요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 일리아드는 전쟁에서 죽은 영웅을 기리기 위해서 장례 경기가 개최되었다. 뭐 그런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디세이에는 뭐 손님 환대 경기, 구원 경기, 어쨌든 경기는 경기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호모 시대의 그 영웅들의 생활 속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존재했으며 운동 경기를 통해서 신체적 탁월성을 과시했다고. 탁월성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나오죠 자꾸. 탁월성을 과시했구나. 요즘 시험은 좀 지저분하게 가로를 여러 번 뚫어줍니다. 그래서 기억해놓고 기억의 가로를 한 3-4번 이렇게 뚫은 다음에 여기 들어갈 것만 찾으라. 이따 기출문제 보시면 그런 문제도 많기 때문에 뭐 이런 문장이 꼭 인용된다기보다는 탁월성이라는 게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양가로 1번.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호모에서는 외울 게 없죠. 호모에서는 아킬레스, 오디세우스, 책 이름,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기원전 8세기부터 해가지고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아테네가 이제 책에 먼저 나오는데, 아테네. 여기서부터 이제 아테네. 스파르타. 이렇게. 이탈리아에서는 요 무렵에 로마가 또 있었죠. 로마가 있고 나중에 이제 로마가 그리스 아테네 스파르타 도시국가들 다 점령해 버리죠. 근데 요거는 이제 그리스 얘기고요. 그리스 얘기고 이탈리아에서는 로마가 같은 비슷한 시기에 로마가 여기 그때는 힘이 좀 약했지만 나중에 이제 점령할 때 되면 힘이 커지고 뭐 그런 거죠. 지금 여기 이제 그리스 체육을 보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양가로 이번에 스파르타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이제 아테네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도시국가죠. 스파르타하고 아테네는 둘이 많이 싸우기도 했고, 그렇죠. 이제 초반에는 그리스가 아테네가 좀 힘이 셌고, 나중에는 이제 스파르타가 더 강해졌고, 근데 결국은 로마한테 다 먹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초기 그리스의 주도권은 아테네가 잡지만 나중에는 스파르타가 또 힘세고 대표적인 도시국가다. 뭐 그런 건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동그라미 1번에 이제 스파르타의 사회가 나오고 동그라미 2번에 스파르타의 교육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12페이지 보면 이제 체육이 나오죠. 그 체육 내용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사회, 교육 이런 것들은 아주 특별한 건 아니면 우리가 외우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 동그라미 1번 스파르타의 사회. 여기 보면은 기억 스파르타는 기원전 6세기경 그리스에 있는 도시국가의 하나였다. 8세기인데 뭐 책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 8세기부터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도시국가다. 그래서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상업 중심 도시였다. 그렇죠. 그렇고 니은에 스파르타는 이제 계급이 나오는데 시민 계급 5에서 10%는 이제 스파르타인. 이게 뭐 국민의 가장 높은 비율. 그래서 스파르타인 이런 거 외우실 필요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가장 높은 비율이 이제 페리오 이코이. 그 다음에 농업에 종사했던 뭐 헬로트. 이거 외울 필요가 없겠다.
사회는 뭐 우리가 볼 게 없고, 교육도 뭐 특별히 볼 건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 스파르타의 교육에서 보시면 기억. 우리가 한테 의미가 있는 건 스파르타하고 아테네의 체육이, 예, 또 그 비교,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파르타의 교육에서 보시면 기억. 요 지배 계급이 소수, 뭐 아까 니은에서 얘기했었죠. 5에서 10%는 예, 스파르타인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가장 높은 비율은 페리오이코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뭐 요거 이해할 수는 있죠. 이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이번에 기억 보면 스파르타는 지배 계급이 소수파였기 때문에 예, 왕정과 귀족 정치를 내포한 민주 정치 체계에서 점차 군국주의적 체계로 변모했구나.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리고 시민들은 남녀 가릴 것 없이 전사로서 필요한 교육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아테네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여기 체육에 가면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그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니은 보면은 스파르타에서는 아이가 출생하면은, 요것도 아테네하고 조금 다르죠. 그 아이가 출산하게 되면 스파르타에서는 신체 검사를 이제 엄격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통과한 사람만, 아이들만 이제 생존권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7세 이전까지는 부모한테 양육한 다음에 7세부터 30세까지는 국가 통제하에서 교육을 받았고, 이거 왜 그랬냐? 군사적인 목적 때문에 그랬다. 여기서 이제 뭐 30세까지 교육을 받고,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50세까지 국가가 원하는 언제든지 이렇게 동원되는. 근데 이때는 수명이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뭐 일찍 죽었죠. 그래서 거의 평생을 거쳐서 국가에 의해서 통제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스파르타의 사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12페이지에 체육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기억해 보면 체육의 목적이 나와 있죠. 체육의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A에 보면은, A의 세 번째 줄 보면은, 전사의 양성을 위해 군사적인 성격이 짙은 체육 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건 패스하시고, B를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스파르타 체육의 목적은 행동의 인간. 즉, 전사의 육성에 있다. 체육의 목적을 쓰라 그러면, 뭐 행동의 인간까지는 안 써도 되는데, 전사의 육성 꼭 쓰셔야 됩니다. 스파르타 체육의 목적. 전사 육성입니다. 전사 육성. 전사 육성. 이런 거 간단하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아까, 보시면, 호모 시대에서, 10페이지에 맨 밑에 A, B를 보면은 아킬레스는 행동의 인간, 오디세우스라고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렸고, 지혜의 인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원서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라고 못 바꾸는 거고요. 그래서 오디세이라고 해도 뭐 채점 해주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여튼 아킬레스는 행동의 인간이고, 오디세우스는 지혜의 인간, 뭐 이렇게 제시가 돼 있었죠. 여기 보면 이제 행동의 인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스파르타 체육의 목적. 그래서 행동의 인간, 즉 전사의 육성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겠다. 전사의 육성이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거 하나 외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내용 보시면 니은 체육의 제도와 내용. 여기 보면은 이제 A 스파르타 체육은 30세까지 실시됐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외울 거 짧게 많이 있습니다. 그 7세부터 시작되는 국립공동교육소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국립공동교육소. 아테네에도 외울 게 있고 여기도 외울 게 있고. 스파르타가 먼저, 아테네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구나. 여기. 그쵸. 지금 뭐지? 스파르타가 먼저 나오네요. 그죠? 스파르타가 먼저 나오는 거군요. 그죠? 국립공동교육소. 국립공동교육소 이렇게 외우시고요. 7살부터 이제 국립공동교육소. 국립공동교육소를 아고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냥 뭐 책에 있는 대로 국립공동교육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고게. 같은 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따가, 이거 하나 적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아고게가, 그러니까 국립공동교육소가, 파이도노무스. 파이도노무스의 지도 아래 운영되었다. 이렇게 하나 적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이거 의미가 없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용 보면은 A에서 12페이지 A 보시면 국립공동교육소 7살부터
이건 말 그대로 국립이라는 얘기죠. 예, 국립이다. 이제 아테네로 넘어가면 거긴 사립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국립이다. 그래서 오늘날 엄격한 교육을 상징하는 스파르타식 교육.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제 스파르타식 교육 이런 말들 사용하죠. 예,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소년들은 훌륭한 시민들 중에서 소년된 감독관인 파이도노무스, 제가 필기한 파이도노무스가 나오죠. 이거 체육교사의 명칭입니다. 파이도노무스. 파이도노무스 외우시고 국립공동교육소 외우시고 체육교사를 파이도노무스라고 했다. 그리고 이 국립공동교육소 아고개가 이 파이도노무스 체육교사 파이도노무스의 지도 아래 이제 운영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B를 보면은 한 반에 이제 국립공동교육소는 64명으로 이제 편성된 소대, 일아이, 그 일아이, 보아이, 뭐 이렇게 A랜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일아이, 보아이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64명으로 이제 편성된 소대를 일아이라고 했고, 4개의 일아이로 형성된 중대를 보아이라고 했고, 자, 일아이에서는 이제 운동기능이 우수한 소년이 선출돼서, 여기만 비추시면 됩니다. 일아이에서는 운동기능이 우수한 소년이 선출돼서, 제대장의 역할을 했다. 그리고 보아이는, 그러니까 여기 비추고 하는 겁니다. 보아이는 20세가량의 청년 지도자, A랜. A랜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지도자가 A랜이다. 일아이, 보아이. 그리고 보아이의 청년 지도자가 A랜이다. 체육교사는 파이도노무스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A랜은 조금 약하고요. 에페비는 요구할 수 있거든요. 에페비.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그 C를 보시면, 스파르타는 이제 처음부터 계속 에페비 제도가 있었고요. 에페비라는 건 이제 사관 후보생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계속 전쟁에서 지고 막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에페비 제도를 나중에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에페비는 요구할 수 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A랭까지 하는 거죠. 근데 일아이, 보아이 뭐 이런 거까지는 됐고요. 그래서 그 C를 보면은 훈련 내용, 이제 국립공동교육소에서 훈련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죠.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뭐 종목 외울 필요 없습니다. 종목은 뭘 쓰라 그러면, 종목 2개 쓰라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제, 고대 5종 경기가 있거든요. 경주도약, 두창통원반, 레슬링. 그 중에서 뭐 2개 쓰라 그러면 거기서 2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따로따로 다 외울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뭐, 5종 경기 중심으로 했겠구나.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12세에서 뭐 14세까지 이렇게 신체적 훈련을 했고, 그 이후 이제 18에서 20세까지를 사관 후보생, 즉, 에페비를 육성하는 그 예비교육기관으로 봤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18세가 되면 에페비가 됐다. 여기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에페비. 사관 후보생을 에페비라고 합니다. 사관 후보생. 그래서 20세가 넘어가면은 이제 진정한 군인이 되는 거죠. 진정한 군인이 되는 거고, 에페비, 사관 후보생. 20세가 되면 이제 완전한 군인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고, 그 전에 18세에서 20세까지 에페비, 그 사관 후보생을 뭐라 그러냐? 제도를 에페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D에서, E에서 30세까지는 계속 훈련을 받았다는 얘기죠. 훈련을 받았다. 그럼 5종 경기 중심으로 훈련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종목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못 외웁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G를 보면은, G 전에 이제 F를 보면은 30세가 되면은 시민권을 얻어가지고 가정을 얻지만 그 이후에도 50살까지도 필요하면은 뭐 전쟁이 나거나 이러면 동원이 됐다는 얘기죠. 이거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G가 나올 수 있습니다. G가 무용으로. 이제 비바시스, 체육무용을 뭐라 그래요? 뭐 체육, 레크레이션 무용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체육무용, 비바시스. 그 다음에 종교무용을 호모로스. 군사무용을 피릭. 이렇게 이거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거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죠.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들 외우시면 됩니다. 거의 제가 웬만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책에는 다 있습니다. 책에 있는데 강조를 안 하면 이제 그걸 놓치게 되는데 거의 웬만한 거는 다 맞출 수 있고 그런 것들은 틀리라고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거의 다 맞춰야 되겠죠. 무용 3개 외우시고요. 어쨌든 보면 체육무용이 있고 종교무용이 있고 군사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용이 이 시대에 다양한 어떤 사회적인 기능을 수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하여튼, 비바시스, 호모로스, 피릭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13페이지로 넘어가서 H 보면 여성도 체육활동에 참여했다. 이 내용이 조금 우리가 정리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사는 길게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짧게 이렇게 하시면 답을 뭐 간단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교육에 관한 법을 정한
요 뭐 리크루구스 뭐 이런 거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여자들도 튼튼하고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체육 활동을 시켰다는 얘기죠. 예, 시켰다. 근데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두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줄 보면 18세까지 신체 훈련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아, 그 스파르타는 신체 훈련을 했구나. 여성들이. 예, 뭐 18, 어떤 책은 20세까지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한 18에서 20세까지 여성들이 예, 신체 훈련을 받았다. 18세로 나와 있는 책이 더 많습니다. 많은데 20세로 나와 있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그 18에서 20, 너무 오래된 얘기죠, 이게. 그래서 18에서 한 20세 정도까지 스파르타 여성들은 훈련을 받았구나.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20세까지 이제 신체 훈련을 받고 20세가 되면은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죠. 훈련을 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동그라미 보시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훈련을 한 이유가 두 번째 문장 보시면 건강한 어린이를 낳을 수 있는 어머니가 되기 위한 훈련이었다. 여기 체크하시고. 그래서 18에서 20세까지 스파르타 여성들은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이유. 뭐 이렇게 똑바로 그대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건강한 어린이를 낳을 수 있는 어머니가 되기 위한 훈련.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고 건강한 아이, 건강이란 말을 쓸 수 있으면 되겠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동그라미. 그래서 아테네 여성들도 스파르타 훈련을 받았으니까 여성들이 훨씬 더 신체적으로 멋있었겠죠.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그래서 아테네 여성들이 뭐 보모로 스파르타 여성들을 막 선호하고 뭐 그랬다고 하는 내용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두 가지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훈련 받았다는 내용과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다는 거. 됐죠? 예, 요게 이제 스파르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자, 한가로 이제 3번 보면 이제 아테네로 넘어오는 거죠.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뭐 동시대이기 때문에 아테네, 스파르타. 대표적인 그리스의 도시국가죠.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아테네에서 어떤 걸 봐야 되냐. 먼저 여기도 마찬가지 동그라미 1번에 뭐 사회 나오고 2번에 교육 나오고 체육이 나오는데 체육 중심으로 제가 강조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모르니까 13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1번에 기억 보면은, 기억. 그래서 보시면 그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기원전 뭐 5세기경에 황금시대를 맞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8세기부터 시작했는데 초반에는 이제 아테네가 좀 힘이 셌고 나중에 갈수록 이제 스파르타가 힘이 셌고 근데 그런 거가 이제 나오진 않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특별히 볼 거 없고 이제 디귿에서 보면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철학자들이 나오죠. 이거 뒤에 가면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정리가 돼 있고 그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리을 알렉산더 대왕. 이제 요즘 시험이 좀 엉뚱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리을에 보시면 13페이지에 리을에 보시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그리스 문명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그리고 그런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한다. 헬레니즘 문화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게 나오면 이게 도대체 체육사야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뭐 맞춰야 됩니다. 이런 게 나오면 헬레니즘 문화 이거 알아두시고요. 외우시면 되는 거죠. 혹시 모르니까 헬레니즘 문화 왕을 외울 필요는 없겠고요. 헬레니즘 문화란 건 뭐냐? 시험에 이제 나온다면 요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냥 헬레니즘. 뭐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 대왕. 영토 확장을 통해서 문화를 정복지에 로 이제 전파하면서 현지 문화가 결합되어 형성된 문화.
문화를 이제 헬레니즘 문화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나오면 맞추시면 되는 거죠. 여기 그리스 문화하고 이제 정복한 나라하고 문화가 이제 섞여가지고 융합돼가지고 형성된 그런 복합 문화를 이제 헬레니즘 문화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나오면 헬레니즘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는 뭐 특별한 건 없고 그 동그라미 2번 아테네의 교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여기 보시면 그 기억에 보면 쭉 내용이 나와 있고 여성의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까 스파르타에서는 우리가 정리할 게 있었죠. 20살까지 이렇게 했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아테네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그 14페이지 보면은 니은 세 줄 나와 있는데 요거 어차피 체육에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그라미 3번 내용 중에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니은을 보면은 체육을 통해서 시민의 심신 발달을 추구했다. 그리스,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뭐 지적, 정서적 발달. 그래서 뭐 심신의 조화적인 발달, 이런 것들을 추구했다는 얘기죠. 아테네는. 그것이 곧 행동의 인간과 지혜의 인간, 그리고 미의 조화라는, 그래서 결국은 전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인들의 이상이 방영된 것이다. 외울 건 없습니다.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그 아테네 체육 해가지고, 기억에 체육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행동의 인간, 군인 양성, 뭐 군인 양성 해도 되고, 책에 있는 대로, 전사 육성 해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하여튼 전사 육성. 그렇게 외우셔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테네 체육의 목적이 나와 있죠. 심신의 이 조화적으로 발달된 인간 육성. 이렇게 나와 있죠. A에서 그거 체크하시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심신의 이제 조화적으로 발달된 인간 육성. 근데 전인 육성 이렇게 해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가능하면은 책에 있는 걸로 이제 하시는 게 좋겠죠. 심신이 조화적으로 발달된 전인을 육성한다는 게 결국 전인 육성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심동, 인지, 정의. 그렇게 해서 스파르타하고 아테네의 체육의 목적을 비교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외우고 계셔야 된다. 그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를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아테네 체육의 목적은 진선미를 추구한다. 그리고 심신이 조화적으로 발달된 인간의 육성에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해서 한 번 더 나와 있죠. 한 번 더 나와 있는데 아까 그 A 문장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심신이 조화적으로 발달된 인간 육성. 이렇게 스파르타는 전사 육성. 여긴 전인 육성. 아니면 이제 요즘 시험이 간단하게 물어보니까 비교해서 쓰라 그러면 이건 전인 육성이고 그쪽은 전사 육성이다. 이렇게 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보면은 체육의 제도와 내용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 그 A를 보면 아테네는 스파르타하고 다르게 어린이가 탄생하면은 생사 문제를 국가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아버지가 결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허약한 애들도 죽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아까 이미 내용이 나와 있었죠. 신체 검사를 통과한 애들한테만 생존권을 주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죽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았죠.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좀 몸이 약한 어린이들도 양육하려고 노력했다. 생사권이 국가한테 스파르타는 있었다면 여기는 이제 아버지한테 있었다는 거. 이런 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 여기서 이제 B는 됐고 C로 넘어가면은 아까는 국립공동교육소였죠. 스파르타 같은 경우. 이게 비교해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 C에 보시면 7살부터 여자아이들은 가정에서. 스파르타는 아니죠. 스파르타는 20세까지 훈련을 받은 거고, 여자들도. 이제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여자아이들은 가정에서. 남자아이들은 팔레스트라. 이게 중요한 거죠. 팔레스트라. 하고, 디다스칼레움이 나오는데, 디다스칼레움이 시험에 나오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트라는 이제, 레슬링 종목 중심으로 한, 레슬링이 되게 중요한 종목입니다. 이게, 레슬링이. 지금도 레슬링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좀 비인기 종목이긴 하지만, 요거 이제 체육 중심 사립학교죠. 팔레스트라는. 그리고 디다스칼레움은 이제 음악, 뭐 예술 사립학교다.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오면 팔레스트라가 나오겠죠? 당연히. 이건 이제, 아까는 국립공동교육소였잖아요. 근데,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요건 사립기관이다. 사립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팔레스트라, 디다스칼레움 외우실 분들은 외우셔도 되는데 팔레스트라는 꼭 외우셔야 된다. 그래서 이 두 학교를 동시에 다니는 겁니다. 두 학교를 동시에 다니는데 시간 조정해가지고 애들이 7살부터 두 학교를 이제 동시에 체육은 팔레스트라에서 배우고 음악 예술은 이제 디다스칼레움에서 배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팔레스트라에 대해 팔라 에스트라 해도 되고 여기 책마다 다릅니다. 어차피 외국어이기 때문에 팔레스트라 이렇게 나와 있는 책도 있고요. 외울 수 있는 용어로 아주 책에 있는 용어로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팔레스트라 저도 그냥 팔레스트라 이렇게 부르고 왜냐면 그 밑에 박스 보시면 팔레스트라에서 또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 책마다 쓰는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팔레스트라. 그래서 뒤에 보시면 팔라 에스트라 이건 신론 표현이고 가능하면 신론 표현을 쓰긴 하는데 그래도 뭐 다른 책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같이 그 팔레스트라에서는 그 짐네스틱이라고 불리는 체육이 실시됐다. 짐네스틱 외우시고요. 짐네스틱. 그래서 그 D 전체에 4줄 나와 있는 것을 조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트라에서 이제 짐네스틱이라고 불리는 체육이 실시됐다는 내용과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교양을 쌓던 학교를 한가라는 의미를 지닌 스콜레라고 불렀고 이게 오늘날 스콜이 됐다. 스콜이 됐다. 그 단어의 어원이 되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이 내용은 조금 약하긴 해도 그래도 우리가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겠나. 여기. 그 다음에 이제 팔레스트라에 대해서 이렇게 박스가 나와 있죠. 근데 거기 안에 내용 보면은 15페이지 보시면 15페이지의 그 박스에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보시면 15페이지 위에 있는 박스의 세 번째 줄 팔레스트라에서는 국가의 관리에 의해서 감독받는 사립기관이었다. 이걸 이제 국가의 관리라고 해가 당연히 사립기관 국가의 관리를 받는 건 이건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고 이건 이제 공립이 아닙니다. 공립이 아니고 사립학교다. 그래서 사립학교도 당연히 국가의 관리를 받는 거고요. 그래서 사립기관이 중요한 글자죠. 팔레스타는 사립학교구나. 그리고 헤르메스 제전 외우시면 됩니다. 헤르메스 제전. 그래서 헤르메스 제전은 주로 소년들의 신체 훈련 성과를 가시하는 기회였다. 그래서 팔레스트라 헤르메스 제전. 그래서 많은 소년들이 이 헤르메스 제전에 참여하기 위해서 팔레스트라에서 연습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헤르메스 제전 이것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그 박스 밑에 2를 보시면 팔레스트라에서는 파이도트리베 체육교사 이름이죠. 아까는 파이도노무스였죠.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파이도트리베입니다.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파이도트리베 체육교사의 명칭입니다. 파이도트리베. 그 다음에 보면은 뭐 짐네스트라는 용어도 나오고요. 페다고고라는 용어도 나오고 이제 뭐 이런 것까지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선생님들이 이제 선택하셔가지고 짐네스트, 그러니까 체육 지도자와 운동 기술을 가르치는 짐네스트. 근데 이거랑 파이도트리베는 이제 체육교사 명칭이거든요. 이거랑 헷갈릴 것 같으면 짐네스트를 그냥 안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일반 교사를 페다고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 그럼 팔레스트라에서 이제 주로 어떤 종목 중심으로 운동을 했느냐? 내용 쭉 보시면 알겠죠. 경주, 도약, 투창, 투혼방, 뭐 꼰투도 나오지만 레슬링도 있고, 그죠? 5종 경기 중심으로 체육을 이제 실시했기 때문에 아테네가 나오든 스파르타가 나오든 종목 만약에 2개 쓰라 그러면 이렇게 따로 외운 거 없는데 이러면 그냥 5종 경기 중심으로 2개만 빼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따로 외우실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이 파이도트리베 요게 이제 그 체육교사의 명칭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팔레스트라를 운영했다. 수업료도 받았고 사립학교다. 팔레스트라는. 그리고 여기서 훈련받고 대회 나갔는데 그게 헤르메스 대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F 보시면 16세가 되면은 이제 팔레스트라에서 하고 나와서 이제 16세가 되면은 국립으로 이제 팔레스트라는 사립이었고 국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짐나지움. 이게 시험에 중요하죠. 짐나지움. 요거 외우시고. 짐나지움은 공립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짐나지움 중요하고 그럼 짐나지움에서는 뭐 했냐? 5종 경기 중심으로 운동했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그 G를 보면은 G 아테네 청소년들은 팔레스트라 사립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뭐 16세 이런 거 우리가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한 7살 되면은 공통적으로 스파르타는 공립공동교육소로 가는 거고 아테네는 팔레스트라로 가는 거고, 근데 공부하다 보면 7살이구나. 근데 뭐 7살을 문제로 내진 않을 거고, 그리고 팔레스트라를 거쳐가지고, 한 16세가 되면은 짐나지움으로 가는 거구나. 짐나지움. 아테네 같은 경우는. 요건 공립이다. 이런 거죠. 그, G를 보면은, 그 아테네 청소년들은 팔레스트라에 이어서 짐나지움에서 더욱더 격렬한 신체 훈련을 받았다. 그래서 경주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와 있죠. 근데 이거 뭐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근데 혹시나 이제 쓰라 그러면, 짐나지움에서 했던 종목 쓰라 그러면 5종 경기에서 2개 빼서 쓰시면 당연히 채점 됩니다. 체육 활동을 통해서 체력은 물론 전투력, 그리고 우아한 신체,
이 우아한 신체를 육성하고자 노력했던 게 이제 아테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H 보면은 청소년 그 체육에서 중심이 된 건 오전 경기였다. 오전 경기 뒤에 가면 따로 나오지만 뭐 여기서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경주, 도약, 투창, 투혼반, 레슬링. 근데 요 경기 순서가 있거든요. 그 뒤에 나가면 이제 순서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오전 경기 하는 순서가 있죠. 그래서 그거로 외우셔도 괜찮고 그냥 5개 외우셔도 괜찮고. 그래서 그 H 오전 경기 중심이다. 이거는 뭐 그 아테네만 그런 것도 아니고 스파르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 경기 중심으로 운동을 했다는 얘기죠. 자, I를 보시면 I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 그 뭐야 I를 보시면 이제 대표적인 짐나지움 중에서 아카데미 정도는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카데미 뭐 여기 지금 제시되어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죠. 라이시엄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아카데미 대표적인 짐나지움 한 개만 쓰라 이러면 아카데미 쓰시면 되는 거죠, 그죠? 아카데미. 그리고 완전한 짐나지움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짐나지온 해도 되고 뭐 짐나지움 해도 되고 뭐 책에 있는 뭐 만약에 기존에 외우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거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짐나지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그 보면은 짐나지움에 있던 시설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팔레스트라 가 눈에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하고 뭐라 그러면 짐나지움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동그라미 스타디온 요것도 뒤에 가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제 스타디온 오늘날 이게 이제 대경기장이 오늘날도 스타디온 이 명칭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고 이걸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게 나오면 짐나지온 이렇게 맞출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K는 뭐 특별한 게 J는 특별한 게 없고 이제 K를 보시면 K에서 보시면 기원전 338년 마케도니아의 그 필립에게 이제 패배한 후에 시민군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하고 그 다음에 에페비 제도를 육성했다. 그래서 스파르타는 처음부터 계속 에페비 제도가 있었고요. 이제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없다가 전쟁에서 자꾸 지고 이러니까 나중에 에페비를 도입했다. 시험에서 뭐 에페비 끝까지 없었다 그러면 그건 아니구나. 아테네도 에페비가 나중에 도입됐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16페이지 넘어가면은 M 보겠습니다. M에 보면은 요게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게 너무 길게 나와 있죠. 길게 쭉 나와 있는데 아테네 체육의 같은 경우에 의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아테네 체육은 고대 사회에서 심신의 조화적인 발달. 아테네 체육의 목적이 뭐 쉽게 뭐 전인 육성이었잖아요, 그죠? 전인 육성인데 오늘날 체육의 목적이랑 똑같죠. 오늘날도 전인 육성이죠.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쓰라 그러면 아테네 체육의 어떤 역사적, 체육사적 의미 이런 것들을 쓰라 그러면 그런 것을 비슷하게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요즘 그렇게 길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어떤 체육사적인 의미가. M에 아테네 체육은 고대 사회에서 심신의 조화적인 발달이라는 균형적인 목적 개념을 이제 정립했다. 그래서 체육을 실시했다. 는 점에서 정립하고 실시했다는 점에서 현대 체육의 목적하고 그게 일치된다는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인 육성 측면에서 쓸 수 있는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체육의 어떤 균형적인 목적 개념, 심동인지 정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과 일치한다는 그런 체육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그 M의 첫 번째 동그라미 보면, 그 체육사적인 어떤 또는 뭐 의미, 이런 것들을 쓰라 그러면, 그 M에 나와 있는 세 줄 가지고 비슷하게 한 줄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첫 번째 동그라미 보면은, 그 아테네 교육은 에페비 양성제 그 체계를 제외하면은 거의 사교육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경향이 있었다. 스파르타하고 이게 이제 좀 비교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으로서 아레테, 그 제가 그 탁월성 나오면 좀 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레테 즉 이제 인간으로서의 탁월성을 추구하는 것. 요게 굉장히 스파르타하고 비교해서 이 아테네 체육은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다. 이런 거죠. 신체의 미라든가 뭐 아름다운 신체 육성, 그 다음에 뭐 인간으로서의 탁월성,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개인주의적이고 사교육적이고 자유주의적이었다. 자, 아테네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보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 아테네인들 그 두 번째 줄 보시면 그
정기 아테네인들은 지혜 인간을 이상으로 생각한 나머지 지적 교육을 이제 중시했다. 예, 근데 후기에 와가지고는 이제 지혜 인간과 행동의 인간을 동시에 이건 뭐 그렇게 의미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그 검은색 박스 보시면 FAB의 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FAB를 맞추게 하기 위해서 예, 이런 것들을 인용할 수도 있으니까 이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이런 게 나오면 아, FAB 요구하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해서 FAB를 맞출 수 있으면 되겠죠. 자, 양가로 4번 예, 그리스 제정 경기. 이거는 중요한 건데 이제 올해 나온 거죠. 그럼 안 나오죠. 예, 안 나옵니다. 나올 때 맞추면 되는 거였는데 올해 나온 거였죠. 이게. 그래서 그냥 대략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이쪽은 많이 하긴 하는데 예, 의미가 없죠. 안 나옵니다. 한번 나오면 이런 내용들은. 그래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예, 그리스 제정 경기, 4대 제정 경기 명칭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올림피아, 네미아, 피티아, 이스트미아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동그라미 1번 번 그리스 경기대 16페이지 4대 제정 경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에 기억의 B를 보면은 그리스 4대 뭐 제정 경기, 재래 경기 뭐 같은 말입니다. 이건 이제 올림피아, 이스트미아, 네미아, 이제 피티아 네 곳에서 이제 개최됐다 이런 거죠. 그 니은의 목적 뭐 나와 있는데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경기 중에는 뭐 휴전됐었고 뭐 이런 내용도 나와 있죠. 재래 경기였다 이렇게 올림픽 제정 경기잖아요. 이게 고대 올림픽 제정 경기 4대 제정 경기죠. 그 다음에 이제 17페이지 동그라미 2번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제 이게 대명칭을 맞추는 게 시험인데 올해 나온 거죠. 예, 그래서 그거 보면 기억의 올림피아제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봐야 되냐. 예, 여기 보면은 이제 A를 원래 외우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데 올해는 아니다. 예, 작년에 나와서 안 나온다. 이런 거죠. A 보시면 작년처럼 저는 많이 올림픽이 중요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해서 이제 다른 쪽하고 비교해서 다른 강사하고 비교해서 뭐 이득을 본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내면 안 되죠. 예, 무슨 체육사 시험을 예, 그 서양 체육사 뭐 올림픽에서 그냥 다 몰아가지고 막 내버리고 이렇게 뭐 다른 내용 하나도 안 내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안 되는 건데 1, 2점 낼까봐 그런 건데 아예 통째로 가지고 이렇게 내버리면 안 되죠. 이게 작년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올림피아제에서는 A 두 개 외울 필요가 없겠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패스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C의 제우스 신 예, 이렇게 체크하시는 건데 필요 없고 올해는 가장 대표적인 이 고대 올림픽이 이제 올림피아제죠. 이게 근데 요거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대회들도 있었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D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근데 D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D에서 제가 올해는 아니지만 그 올림피아드도 외우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4년마다 D를 보시면 제우스 신을 위해 재래 경기가 이제 재래가 행해졌는데 다음 재래까지 4년간을 올림피아드라고 불렀다. 올림피아드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올해는 아니다. 그리스인들은 연수를 나타내는 의미로 올림피아드를 사용했다. 그래서 기원전 776년을 뭐 제-올림피아드가 열리는 해로 이름을 붙이고 지금 775년을 이건 BC니까 기원전이니까 예, 제1올림피아드가 열린 다음 해로 기록하고 올림피아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원래는. 예. 그 다음에 E를 보면 올림피아제의 초기 경기 종목 요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원래. 근데 이거는 대부분 올림피아뿐만 아니라 어디 가도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사에 가면은 뭐 화류회라고 하는 운동회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정리하셔야 되는데 최초의 경기는 대부분 경주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원래 요거 체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올림피아제의 초기, 제일 먼저 열렸던 종목은 경주다. 그러면서 이제 종목들이 하나하나씩 늘어나는 거죠. 경주, 즉 달리기, 스타디움, 요것뿐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쭉 보시면 올리브관이라는 글자도 나와 있고 그 뒤에 또 표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뭐 한꺼번에 봐도 되고 그 다음에 F 보시면 요 세 개도 원래 외우시는 거다. 외우시는 건데 PTA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또 내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그 올림픽 참가 기준이 뭐냐? 그 고대 올림픽 순수한 그리스 자유민 남자 그리고 형벌이나 신벌을 받지 않은 자 짐나지온에서 10개월 이상 연습한 자. 원래는 이렇게 세 개 외우는 겁니다. 이게 근데 올해는 뭐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보면 피티아제 이렇게 나와 있죠.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피티아 보면은 그 A에 보면 아폴로 신전 이렇게 글자가 있고 이건 올림피아의 다음 가는 큰 재래 경기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이스트미아 말고는 이스트미아제 말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4년마다 주기로 이제 열렸고 세 번째 나오는 이스트미아만 이제 2년마다 개최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B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올림피아드
해놓고, 왜냐면 올림피아드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였거든요, 원래. 그래서 올림피아드 해놓고 가로 해놓고 이렇게 되죠. 올림피아제가 열리는 해로부터. 예, 그래서 그 3년째 이제 개최됐다. 예. 그리고 C에 보면 델피라는 글자도 보이실 거고, 신이 아까는 제우스였죠. 이제 여기는 아폴론이라는 신 글자 보이실 겁니다. 예, 거기 체크하시면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18페이지 E에 보시면 월계수간, 이렇게 체크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D급 보면 이스트미아제, 여기에서는 A에 포세이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B에 2년마다 개최됐다는 거, 그 다음에 C에 보면 또 포세이돈, 그 다음에 모시는 주 신이 다르죠. 이게 길이는. 그리고 이제 소나무관, 여기 체크하시는 거다. 근데 여기 밑에 표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의 네메아의 A 보면은 두 개 동그라미가 있죠. 근데 이건 원래 외우는 건 아니고요. 네, 외우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C에 보면은 그 주신은 올림피아제와 마찬가지로 제우스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야생 셀러리간 승자한테 이걸 줬다는 거, 야생 셀러리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가지고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나오면 PTR 올해같이 PTR가 나오면 PTR 쓰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 박스에 이렇게 또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정리가 되어 있는 거다. 장소가 올림피아제는 올림피아고, PTR제는 델피고, 이스트미아제는 코린트고. 그럼 이 내용 봤으니까 올해 그냥 출제 문제, 그 기출문제 보시고 확인하시고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B형 1번. 2025년 B형 1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역학, 생리학 이런 것도 잘해야 되죠. 뭐 안 중요한 과목이 없죠.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역학, 생리학은 4주 이상 이렇게 강의를 하죠. 충분하게 다 설명드리고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외우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간단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뭐 이해하고 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외우시면 되는 거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게 답이 이게 PTR잖아요. PTR 제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굳이 PTR 제전 이 제를 또 한 번 더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당연히 맞습니다. 맞는데 PTR 이렇게 국어적으로 그게 맞는 거죠. 그죠? 자, 고대 도시국가가 형성되면서 도시마다 신을 기리는 그 신이 다 다르죠. 신이 다 다른데 중복되는 신도 있지만 그래서 제전 경기에 시초가 되었다. 6세기 축제들은 순수한 지역성을 초월해서 이렇게 시작됐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 중부에 위치한 델피 신전. 그러면 델피, PTR 내용 보시면, 이 뭐, 18페이지 그 표에서만 보셔도, 델피가 PTR제잖아요. 그죠? 델피 원래 외우라고 제가 체크 드립니다. 뭐, 델피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델피가 나오면 PTR라고 맞춰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게, 올림피아는, 올림피아고, 그죠? 이스트미아는 코린트고, 그럼 코린트 나오면 이스트미아 맞추는 한 개만 단서 가지고도 우리가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네메아는 네미아고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신 가지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우스는 네미아하고 올림피아제가 겹치지만은 아폴로 이렇게 하면은 PTR, 포세이돈 이러면 이스트미아 이렇게 맞출 수 있어야 되겠죠. 상도 그래서 야생 올리브관, 월계관, 소나무관, 야생 셀러리관 이것도 올림피아 고대 올림픽 명칭 맞추는데 활용돼야 되고 이런 거죠, 그죠? 이 내용 보면 이제 델피 이걸로 끝난 거죠, 그냥. 그래서 그리스를 가로질러 델피 또 아폴론 신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아폴론이 주신 대회가 PTR밖에 없죠. 그냥 안 보겠습니다. 이거 쭉 안 보고, 델피 아폴론 끝났구나. PTR. 거의 다 맞췄습니다. 이거는 정답률이 뭐 매우 높은 문제였다. 쉬운 문제였다. 이런 거죠. 뭐 이런 거 뭐 기출문제 나왔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봐서 우리가 분석하고 이럴 게 없죠. 이게 뭐 이렇게 역학처럼 이렇게 막 하나하나 보고 이럴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